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파혼한 여자입니다. 드라마 보면 의사, 변호사, 검사 아들 가진 엄마들이 아들 가지고 유세 부리고 장사하려는 사람들 있죠. 보면서 참 많이 욕했었는데 저희 예비 시어머니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드라마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저에게도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희 아빠는 신발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이셨어요. 그 공장이 잘 되자 공장 여러 개를 운영하셨죠. 사업 수완이 좋으신 분이셨어요. 저희 엄마는 그런 아빠의 내조를 잘 하시며 아빠가 벌어오신 돈으로 재테크를 잘해서 벌써 상가 건물 몇 개를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풍족한 배경에서 부족한 것 없이 자랐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기사님이 학교까지 데려다 주셨지만 중학교 때부터 저는 그것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학생들처럼 버스로 통학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시는 분들이셨어요. 상가에 새든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올리신 적도 없으시고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는 세입자들에게 명절 선물로 돌리셨답니다. 부모님은 항상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가진 사람이 욕심 부리면 안 된다. 항상 베풀 줄 알아야 한다. 알았어, 아빠. 내 롤모델인 엄마 아빠인데 내가 누구를 닮았겠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항상 검소하게 생활하시던 분들이셨어요. 베풀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죠. 그 흔한 명품 하나 안 걸치고 다니셨고요. 저도 부모님의 가르침 아래 성인이 돼서 학비 외의 경제적인 부분은 제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대학 때부터 제 용돈은 제 스스로 벌어서 다녔어요. 그래도 부모님과 함께 사니 그 돈은 고스란히 제 용돈으로만 쓸 수 있었어요. 저는 치위생과를 졸업했습니다. 치위생과는 3년제라 다른 4년제 다니던 친구들보다 졸업이 빨라서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첫 월급을 받는 순간부터 적금도 들었고요. 남자친구, 아니 지금은 파혼했으니까 전 남자친구겠군요. 전 남자친구와는 일하면서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 치과는 근처에 있던 성형외과와 조인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을 받고 저희 치과에서 교정을 하게 되면 할인을 해주는 형식이었죠. 남자친구는 그 성형외과 페이닥터였어요. 연말에 조인한 성형외과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이랑 원장님, 페이닥터들, 그리고 우리 병원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이랑 찌위생사 선생님들, 그리고 원장님 이렇게 회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직장 선배는 제게 자기는 신데렐라 같다. 찌위생사가 어떻게 의사랑 연애를 하니? 자기는 복도 많아. 물론 저희 병원의 저희 집 이야기는 따로 하지 않았어요. 집 사는 거 알려봤자 그게 제 장점보다는 약점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사회는 만만한 곳이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일을 못해도 잘해도 집안 배경이 그 사람들 인식에서 사라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말하지는 않았었죠. 그 사람과의 연애는 다른 보통의 연인들처럼 평범했어요. 주말이면 같이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가끔 술을 마시기도 했고요. 솔직히 의사, 검사, 변호사, 소위 말하는 사자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하는 연애와 결혼에 부정적이었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들이랑 실화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를 보면 좋은 이야기들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남자도 자신의 직업에 선민의식이 담겨져 있었죠. 간단하게 말해서 직업에 자신의 자아를 의탁했달까요? 직업은 그 사람의 일부이지 전부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속물적인 부분들도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좋은 사람인 것 같았죠. 제 앞에서
자신의 의사라고 유세 부리거나 저를 하대하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가끔씩 대화하는 중에 치위생사는 공부 많이 안 한다. 의사는 공부하려면 최소 10년 정도 걸린다는 둥 이런 걸로 제 속을 긁기는 했습니다만 치위생사가 의사보다 공부량이 적었던 것은 사실이니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어요. 그렇게 서로 알콩달콩 연애하다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처음 그의 어머니를 뵙기로 한 날이었죠. 어머님은 저를 위아래로 보시더니 비꼬듯이 물어보셨어요. 치위생사라고? 네, 치위생사 맞아요. 솔직히 우리 아들이 의사잖니. 아주 제 병원 차려줄 여자들 소개시켜주겠다는 마담뚜디 줄을 서. 집안 좋고 재력 좋고 학벌 좋은 그런 아가씨들. 이 결혼 내 아들이 믿지는 장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 아가씨를 사랑한다는데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딨겠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어머니 말씀 맞기는 하지만 저희는 누가 딱히 더 잘났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머, 얘 말 대답하는 거 봐. 어른이 말하면 그냥 네 하는 거란다. 한마디 더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남자친구가 중간에서 안절부절하는 게 보여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은 불쾌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를 최선을 다해 키워주셨는데 저희 부모님까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기분이 상한 채 있으니 남자친구가 절 달래주더라고요. 엄마가 말만 그런 거니 너무 기분 상하지 말라면서요. 그런데 솔직히 남자친구 집안이 잘 사는 쪽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남자친구는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였어요. 어릴 때 아빠가 돌아가셔서 예비 시어머니 홀몸으로 키우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남자친구도 자기 엄마라면 좀 지고 들어가는 편이에요. 남자친구에게 저희 집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솔직히 집안으로만 보자면 저희 집이 훨씬 더 낫고 저희 부모님이 오늘 계셨다면 아마 이 결혼 꼭 해야겠냐고 말 나오셨을 게 뻔합니다. 하지만 전 오늘 일을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반대하실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결혼을 한다 해도 저런 사람을 시엄마로 존경하며 모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하고는 정반대의 분이셨어요. 그래서 상견례 날도 저는 걱정이 많았죠. 양가 부모님들 성향이 극과 극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상견례 날 약간의 신경전이 있었어요. 초반에는 순조롭게 대화가 이어지고 분위기가 괜찮게 흘러갔어요. 근데 결혼 날짜를 잡고 집과 혼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부터 신경전이 시작되고 말았어요. 저 사돈, 오늘 초면이어서 이런 이야기하기 나 뜨겁지만 그래도 이제 애들이 결혼하면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사돈. 그게 말입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홀몸으로 우리 아들을 키웠어요. 학원 하나 안 보냈는데 항상 학교에서 1등을 하던 아이였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의대에 턱하니 합격하더니 지금은 이렇게 의사가 되었네요. 사돈께서 홀로 아들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고생은요. 저렇게 멋지게 자라주었으니 얼마나 고마운지. 정말 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에요.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얼굴도 잘생겨서는 인기는 얼마나... 저 사돈,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그래서 하시고픈 말씀이 무엇인가요? 아, 그게 말입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남편도 없고 여자 홀몸으로 자식 키우면서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집이고 결혼식 비용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 같아서요. 어렵겠지만 사돈 쪽이 힘 좀 써주시면 안 될까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께 결혼을 위해 자신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다짜고짜 저희 쪽에서 다 알아서 해달라는 말에 저와 부모님은 좀 당황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건물 몇 채를 운 좋게 가지고 계신 게 아니었어요. 아빠는 사업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셔서 공장을 몇 개 운용하시던 분이셨고, 엄마도 그 옆에서 내조하면서 쌓은 내공이 높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냥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네, 사부인 충분히 이해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저희도 하나밖에 없는 딸을 결혼시키는 입장에서 딸이 대접받지 못하고 가는 시집은 달갑지가 않습니다. 물론 사부인께서 애들 결혼 후에 저희 딸아이에게 저희가 해준 것보다 더 잘해주시겠지만 그래도 한 얼마라도 같이 보태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 저희도 보태고야 싶죠. 대신에 저는 미래가 창창한 아들을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의사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근데 우리 아들은 명예와 부를 갖추게 될 의사 아닙니까? 이후에 벌어다 줄 돈 생각하면 결국 손해보는 결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그것도 맞는 말씀이죠. 근데 사부인, 저희 딸도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고 자기 또래보다 돈 잘 벌고 있어요. 그러니 아예 못하겠다는 말씀은 말아주시고 최대한 노력 부탁드릴게요. 저희 쪽에서도 최선을 다해 사위를 맞이할 겁니다. 똑 부러지는 저희 아빠의 말씀에 당당하게 말을 시작했던 예비 시어머니는 헛기침을 해대며 꼬리를 내렸어요. 그 뒤로 시어머님은 2천만 원 준비하겠다며 결혼 준비에 보태라고 하셨고, 저희 부모님은 그 정도로 만족하기로 했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저희는 얼마 안가 청첩장을 먼저 돌렸어요. 친구들도 직장 동료들도 양가 친척들도 결혼한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할 것이라 생각하셨는지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우선 남자친구에게 모아놓은 돈이 얼마있냐고 물어봤어요. 그걸 알아야 거기에 맞춰 예산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남자친구는 그전에는 항상 돈 이야기만 나오면 말을 돌리며 회피하다가 청첩장을 돌리고 나서야 모아놓은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모아놓은 돈이 얼마 없어 전 당황했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느라 가뜩이나 여자들보다 사회 진출이 늦는데 남자친구는 의대에 다녔으니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늦게 사회에 나와 일을 시작했을 테니 말이죠. 저는 남자친구가 기가 죽을까봐 괜찮다며 그 예산에 맞게 시작하면 되는 거라고 위로했어요. 제가 모은 돈 7천에 어머님이 주신 2천만 원. 이 돈으론 집은커녕 결혼준비 비용도 빠듯했습니다. 저는 정말 부모님께 손 벌리고 싶지 않았지만 청첩장도 벌써 돌렸고 결혼을 미룰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상견례 때 저희 부모님께 말씀하시던 예비 시어머니의 모습이 머릿속에 잔상처럼 남아있었지만 남자친구에게 말했어요. 다른 건 간소하게 하더라도 집은 어떻게 해주실 수 없냐고 어머님께 부탁해보면 안 될까? 알잖아. 우리 엄마가 돈이 어딨어. 그러지 말고 너희 집에 부탁해보면 안 될까? 아니 오빠. 일단 알았어. 근데 만약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신다면 다른 예단이나 혼수는 간소하게 하자. 알았지? 자기야, 진짜 고마워. 알았어. 엄마한테도 말해둘게. 걱정하지 마. 어머님한테도 확실하게 말씀드려. 나중에 다른 말 안 나오게. 엄마한테도? 일단 알았어. 남자친구의 마지막 말이 영 못 믿어왔지만 저는 집으로 와서 염치 없지만 부모님한테 이번만 도와달라고 말했어요. 집은 남자가 준비를 하던 반반을 하던 어느 쪽이든 남자친구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편이었고 남자친구도 모아놓은 돈이 얼마 없어 저희가 모은 돈으로는 아무리 간소하게 하더라도 부족할 것 같다고 우리 집 형편이 좀 괜찮으니까 한 번만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부모님은 제 앞으로 된 아파트가 한 채 있다며 결혼하면 그곳에서 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집 문제가 저희 부모님 덕분에 해결되었죠. 그 사실을 남자친구한테 말하니 남자친구가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평생 잘하겠다며 기뻐했어요. 저도 행복한 결혼 생활만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집을 저희 부모님이 해결해 주신 걸 알게 된 예비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군요. 저번에 이야기한 예단비는 1억으로 해와라. 다른 사람들은 의사사위 데려간다고 집은 물론이고 외제차에 시댁에 명품 선물로 한다고 하더라. 그래도 내가 양심이 있으니 다른 건 둘째치고 네 남편 학자금 대출은 갚는 걸로 하자. 어차피 결혼하면 우리 아들 돈이니 네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겠니? 어머니, 석주씨 공부한 기간이랑 이자까지 합하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저희 집에서 신혼집도 마련해주는데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이건 말이 다르지 않냐면서 집을 우리 부모님이 마련해 주셨는데 예단비 1억은 뭐고 내가 왜 남자친구 학자금 대출까지 갚아줘야 하냐고 말했어요. 남자친구는 자신이 엄마한테 가서 다시 말해보겠다고 화난 저를 달랬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결혼을 꼭 해야 하나 회의감이 들었죠. 하지만 이미 청첩장은 다 돌렸고 식장도 예약했고 이미 반 이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와서 결혼 파토 내면 저는 파혼녀라는 이미지가 생기지만 저희 부모님 체면도 말이 아니게 될 거라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제가 이런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부모님은 일단 예비 시어머니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딸 결혼하기 전부터 책 잡히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였어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남자이니 부모님도 한 수 접고 들어가신 거였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 예단비 1억으로 하시고 사위 학자금 대출까지 다 갚아줄 테니 예물이랑 다른 것들도 제대로 하자고 하셨어요. 그러니 예비 시어머니가 무슨 예물이냐면서 난리를 치셨어요. 그러자 저희 엄마께서 예물 제대로 안 하실 거면 이 결혼 그냥 없던 걸로 하겠다는 말에 겨우 굽히더군요. 예단비를 드리던 날 저희는 함도 오는 줄 알고 있었어요. 솔직히 저나 남자친구나 함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함이라고 하면 그냥 대충 오징어 가면 쓰고 하는 왁자지껄한 파티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함이 와야 된다고 말하고 예비 시어머니께도 그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함은 처음 듣는 소리라고 합니다. 예단비에서 시댁서 알아서 돌려주는 것이 봉채비고 꾸민비고 함이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 하는 결혼이라 뭣도 모르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저희 집 돈으로 그쪽 집안 꾸며드리고 남은 돈으로 우리 집 식구들 챙기고 저희 집 돈 쓰면서 그쪽이 생색내는 거라고 느껴지더라고요. 남자친구도 함에 대해서 무지한지라 너네 집이 옛날 집 아니냐, 함을 요즘 누가 챙기냐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예비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희 집에서 예단비며 집이며 다 해가는데 함이 따라오는 게 왜 아니에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내가 한번 알아봤는데 함은 처음 듣는 소리구나. 예단이며 함이며 집안 사정에 맞게 준비하는 거지. 너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예단비면 뭐고 다 없애버리자. 너 말한 것처럼 간소하게 하자꾸나. 집안 사정에 맞게 준비하는 게 맞죠. 굳이 따지자면 남자가 해오는 집의 10%를 예단비로 드리는 게 맞지만 솔직히 집도 저희 부모님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단비는 저희 딸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드리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함은 귀한 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오는 게 맞잖아요. 사돈이 딸이 하나라 그런가? 너무 격식 차리시는 거 아니니? 제가 또박또박 말씀드리니 예비 시어머니 눈빛이 파르르 떨리며 말씀하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폐물을 주신 날 엄마께서는 그걸 보시더니 표정을 살짝 굳히셨지만 저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화가 참아지질 않더군요. 아무튼 저희는 한동안은 조용히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커플 반지, 신랑 예복, 맞춤 한복 착착 준비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또 제 속을 박박 긁는 사건이 생겼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예단 목록을 보내오신 겁니다. 목록을 보니 기가 차더군요. 에르메스 가방에 밍크코트, 외가 쪽 가족분들 것까지 총 6벌, 삼성 김치냉장고에 LG LED TV, 시몬스 침대, 그리고 시어머니 집에 있는 낡은 가구들도 다 바꿔달라는 것까지 말도 안 되는 구성품들이었어요. 어머니, 예단 목록 보내신 거 봤는데요. 이거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님께 예단비 1억 드렸잖아요. 집도 저희가 해오고 결혼 준비 자체를 저희 집에서 거의 다 해가는 건데 어떻게 이런 것까지 요구하실 수 있으세요? 거기에 내 돈 2천만 원은 안 들어갔니? 어머님이 보태주신 2천만 원으로는 서울에 전세방도 못 얻어요. 그럼 니까짓게 그런 것도 안 하고 의사 사모님 소리 들으려고 했어? 너 아니더라도 우리 아들 남편 삼고 싶어하는 좋은 집안 아가씨들이 줄을 섰어. 이 결혼 파토 내고 싶으면 알아서 해라. 저희 부모님도 이 소리를 들으시고는 아들 가지고 장사하는 거냐면서 이런 결혼은 안 하는 게 낫다면서 정말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저에게는 이거 견디고 결혼해도 이건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면서 더 불행해지기 전에 포기해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래도 아직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하고 있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이라면 아무리 그런 교양 없는 사람이라도 품고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만나서 사실대로 다 말했어요. 그러나 남자친구가 한 말은 제 마음을 쉽게 하는 것과 동시에 그나마 있던 정도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오빠,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결혼 준비를 우리 집에서 다 해가는 건데 자기 외가 쪽 식구들 밍크코트랑 어머니 집 살림살이까지 바꾸라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무슨 말이야. 지은아, 우리 엄마가 좀 솔직한 데가 있어서 그렇지 절대 나쁜 의도로 말한 게 아니야. 네가 이해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솔직하면 사람한테 상처 주는 말 해도 된다는 거야? 솔직한 것과 상처 주는 말은 엄연히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야, 솔직히 그 정도도 못 해주냐? 너 그것도 안 하고 나랑 결혼할 생각이었어? 야, 너 같은 여자가 어디 가서 나 같은 의사 남자를 만나겠냐? 다른 의사하고 결혼하는 여자들 좀 봐라. 집은 기본이야. 내 친구들 보면 처가에서 병원 차려준 애들도 많아. 그 정도는 해야지 의사 사무 소리 들을 자격 있는 거 아니냐? 참나.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 거니? 니네 엄마가 맨날 의사 아들 거리니까 네가 뭐라도 된 줄 아냐? 페이덕터 주제. 누가 들으면 대학 병원 교수라도 되는 줄 알겠어. 그리고 나는 내가 당신한테 미친다고 생각한 적 없어. 이런 모욕 당하면서 결혼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고. 야, 너 뭐? 말 다 했어? 의사가 얼마나 사회적으로도 명예 있고 부도 있는지 몰라서 그러냐? 겨우 밍크 몇 개 하고 가전제품 몇 개 때문에 이 난리야. 그 정도 값도 못 치르고 나랑 결혼하려 그랬냐? 너 아니어도 나 데려가려고 재벌집에서 줄을 선다서. 너희 엄마가 냉장고에 침대에 에르메스 가방으로도 모자라서 너희 그 거지 같은 집 가구며 가전까지 나보고 바꾸라는데 진짜 별 거지 집구석이냐? 내가 그걸 해가면서까지 너랑 결혼을 왜 해? 넌 진짜 천하의 개망나니 같은 놈이고 너희 그 거지 같은 집에 시집 올 여자가 불쌍하다. 정신병자 같은 너희 엄마랑 잘 살아라. 저렇게 다다다다 말하는 생각도 아닌데 화가 나니까 진짜 말이 무슨 대포처럼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더 쏘아대지 못해서 진짜 아쉽더라고요. 결국 제 남자친구도 그저 그런 사짜 달린 직업에 불과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미련 없이 남자친구와 파혼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도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당연히 저를 존중해 주셨고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리고 엄마가 하신 말씀은 더 충격적이었답니다. 예비 시어머님이 보내주신 예물들이 다 금도 아닌 주얼리에 가짜였다고 하네요.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인가 보다 생각하고 넘기셨는데
제 얘기를 들으니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시네요. 저는 오히려 남아있던 정도 다 떨어져서 아파할 마음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파혼녀라는 이미지와 직장에서도 가끔 남자친구와 마주쳤는데 제가 죄 지은 건 없었지만 그래도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결국 전 병원을 옮기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같이 일했던 동료로부터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결혼 준비 중이었다가 홀랑 다 뜯겨먹고 알거지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일이 어찌된 일이고 하니 저와 헤어지고 자기 엄마가 소개해준 여자와 만났었는데 그 여자가 집에 의료기기 사업을 했었는데 잘 살고 학력도 좋고 얼굴도 예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알아볼 시간도 없이 바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결혼 준비도 빠르게 진행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여자 쪽에서 결혼을 서둘렀다고 하더군요. 그 집에서 40평대 아파트를 해오면 남자친구에게 큰 병원 차려준다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말만 믿고 시어머니하고 남편은 집 담보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다녔다고 해요. 그러다가 여자 집이 알고 보니 그 업계에서는 유명한 사기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도 날려먹고 병원 원장 된다고 들뜨면서 페이닥터 주제에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남편은 안 좋게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었다고 하고요. 모든 것이 사기였다는 걸 알게 된 후 다시 그 병원에 돌아가려 했지만 당연히 병원에서는 받아주지 않았나 봐요. 얼마간 재취업도 힘든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리고는 저를 다시 찾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직장을 옮기고 나서 전화번호고 뭐고 싹 다 바꿨거든요. SNS도 다 삭제하고. 같이 일했던 동료가 제 연락처를 전 남친에게 알려줘도 되냐고 묻는데 저는 다시는 엮이기도 싫다며 거절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 엄마와 함께 오랜만에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갔어요. 살 게 너무 많아 원래라면 그냥 택시 타고 갔었을 텐데 그날은 아빠가 집에서 쉬시는 날이라 차를 써도 된다고 해서 저희 집 기사 아저씨와 저와 엄마를 차로 모시고 같이 백화점에 갔어요. 저희 모녀가 쇼핑하는 동안 기사님은 따로 시간을 보내고 계셨죠. 엄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에 가려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저를 부르는 게 들렸어요. 저기 지은이 아니니? 맞구나, 우리 며느리 지은이. 뒤를 돌아보니 예전 제 시어머니 되실 분이 저를 부르신 거였어요. 그리고는 저와 엄마를 스캔하시더니 어떻게 된 건지 영문을 모르는 표정을 짓고 계셨죠. 저와 저희 부모님은 평소에 명품 옷을 걸치지 않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도 저도 전 남자친구의 엄마를 만날 때도 항상 수수한 차림으로 나갔어요. 그날 옆에서는 기사님이 벤츠 앞에 서서 사모님, 아가씨 얼른 타시죠 하니 전 남자친구 엄마는 놀랄 수밖에요. 상상도 못했겠죠. 저와 엄마는 그냥 대꾸도 하지 않고 기사님이 차 문을 열어주신 타에 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였던 사람은 저희 차 뒤를 졸졸 쫓아오며 잠깐만 이야기를 좀 하자며 창문을 두들겼어요. 저희 엄마는 그냥 가자고 하셨지만 저는 그 얼굴을 보자 갑자기 예전에 미처 하지 못했던 말들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창문을 내리고 말했어요. 예, 잠깐 얘기 좀 하자. 우리 무슨 이야기가 더 필요하던가요? 아니, 그러지 말고 너 정말 개 맞니? 못 알아보겠구나. 아니, 왜 그동안은 이렇게 안 다녔니? 이거 니네 집 차니? 저 기사는 니네 집 기사니? 네, 저희 집 차고 저희 집 기사님이세요. 여전하시네요, 돈 밝히시는 건. 예, 그때는 내가 미안했다. 우리 아들하고 다시 잘해볼 생각 없니? 아드님 소식은 잘 들었어요. 그렇게 좋은 집안 찾으시더니 결국은 만난 게 사기꾼 집안이라니. 뭐 묻은 개가 겨나무라겠어요? 아무튼 당신 덕분에 인생 공부 제대로 했어요. 아들 가지고 장사하는 그런 지방과는 상종도 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그럼. 기사님은 그대로 차를 출발했고 전 남자친구의 엄마는 망연자실해하는 표정으로 저희 차 뒷공무니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신의 직업 믿고 선민의식에 젖어선
지 주제 파악 못하는 남자, 또는 잘난 아들 뒀다는 그런 승리감에 젖어 자신의 가족이 될 사람들에게 과다한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 정신 차렸으면 하네요. 자식 가지고 장사하면 안 된다는 걸 왜 모르는 걸까요? 의사 아들 가지고 갑질하는 시댁 때문에 파혼했다는 게 인터넷에서만 돌아다니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 일이 제게도 일어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앞으로는 결혼할 사람을 더 신중하게 골라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정말 마음이 좀 편안해지네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인생에서 꽃길만 걸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